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오는 6월에서 7월경에는 지방시대위원회로 전환돼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안 천호지공원이 약 8개월간의 수변경관 개선 사업을 마쳤습니다. 문화와 쉼이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신창 나들목 신설이 기존대로 아산 신창면 간해교차로 일원에 추진됩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시행사와 아산시가 분담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는 2026년에나 개통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지방시대위원회로 전환돼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어진동의 한 민간 건물.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별관으로 썼던 이곳 8층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자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 설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말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곳으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일 균형발전위원회의 세종시대 개막을 알리는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균형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자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탄력받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의 둥지를 이 국도의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마련한 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다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일명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6, 7월경 출범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6, 7월 경에는 우리 정식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직접 내려오셔서 지방시대 개청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당장 세종시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우리에겐 단대 호수로 알려진 천우지가 시민들에게 더 친근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휴식과 문화가 있는 대표적인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커 꽃송이가의 노랫말로 유명세를 치른 단대호수. 정식 명칭은 천호지입니다. 지난 2008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했지만 체육시설 위주인데다 이마저도 노후돼 이름값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천안시는 이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수변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했고 8개월 만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천호지 공원은 문화예술 공간인 청춘광장과 휴식 공간인 어울마당 등 모두 5개 테마로 이뤄져 있습니다. 2.3km의 수변 산책로에는 걷기 좋은 데크가 설치됐고 호수를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쉼터도 곳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천호지 공원 어디서든 수려한 수변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문화 예술이라든지 휴양 등 5개 테마 공간으로 재조성한 것입니다. 일상의 피로를 치유하시고 소통하면서 쉼과 휴식을 찾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춘 다리와 그 밑에 조성한 워터 스크린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학생과 청년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버스킹 공연도 열 수 있어 더욱 친근한 공원으로 다가섭니다. 학교 앞에 사실 놀거리도 없고 저희는 또 음악하는 사람들인데 공연할 곳도 많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예쁜 곳이 생겨서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관광지처럼 또 놀 수도 있어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천안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학인의 거리 사업과 경관조명 개선 사업 등을 연계해 천호지를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서부 내륙고속도로 신창 나들목 신설이 기존대로 아산 신창면 간해교차로 일원에 추진됩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 시행사와 아산시가 분담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는 2026년에나 개통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신창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신창 나들목 설치를 추진해온 아산시. 당초 간해교차로 일원에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3월 경제성을 이유로 선장 신기 교차로 일원으로 변경을 고려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간해교차로 일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 용역을 재추진했고 용역 결과 BC 1 이상이 나오면서 원안대로 추진에 나섰습니다. 신창 나들목 신설 예정지는 간해교차로와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진 것으로 국지도 70호선과 연결됩니다. 현재 신창 나들목 신설을 위한 실시 설계가 진행 중으로 서부 내륙 고속도로 시행사는 진출입을 위한 가속차로 등을 확보하게 되고 시는 나들목 진입도로와 접속도로 그리고 신창 나들목 램프 구간 등을 신설하게 됩니다. 총 비용은 약 180억 원으로 서부 내륙 고속도로 시행사가 80억, 시가 10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아산시는 이달 중으로 서부 내륙 고속도로 시행사와 신창 IC 신설공사 업무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관련 예산 4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창 나들목 개통 시기는 신설 구간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평택 부여간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개통 시기인 2024년 말에 맞추기는 어려운 상태로 시는 빠르면 2025년 말, 늦으면 2026년 이후에나 개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0일 청양군을 시작으로 15개 시군을 차례로 방문해 도민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천안은 다음 달 30일, 아산은 6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보고하고 천안역을 비롯한 주요 정책 현장도 찾을 예정입니다. 세종시 부광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거점 시설이 될 부광 행복케어센터 건립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센터는 총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이곳에는 건강증진센터와 휴게실, 공동주방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세종시는 부광면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돌봄 시설을 도입하는 등 건강과 생활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년간 자매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유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7일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생 자매 2명과 또 다른 제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을 넘어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덮치고 있는데 케이블 TV 공동기획으로 지역 소멸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첫 순서로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변화를 연속 보도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덩달아 학생 수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 20곳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그만큼 늘게 되겠죠.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대안은 있을까요? LG 헬로비전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은 단 4명, 올해 입학생은 1명도 없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11명이었던 학생 수는 이제는 통폐합을 걱정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없어요.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골목에서. 그래도 우리네도 이래 다니다가 애들 소리만 나도 아주 엄청 반가움을 느끼는데
애들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내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통폐합 추진 대상이거나 권장 대상입니다. 소규모 학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신입생이 1명뿐인 학교는 20곳,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20곳입니다. 신입생이 0명에서 1명뿐인 학교는 지난해보다 5곳 늘었습니다. 각 학교들은 자구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승마나 골프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농사노촌 유학생 제도를 통해 도시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학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6명뿐인 홍천 화촌초등학교, 아카펠라나 사물놀이 등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예술 통합 수업을 진행 중인데 학부모와 아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치활동 기획하고 행사도 주도해서 준비해서 기획해서 운영하고 이런 이제 기회들이 더 좀 많고 활발한 것 같고요. 예술 수업들을 학년에 이제 같이 통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계도 훨씬 좋고. 강원도교육청은 도심 과밀학급에선 찾기 힘든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이라던가 자료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광역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다닐 수 있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덩달아 지역이 쇠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학교 만들기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시골 학교에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경북에서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으로 학령 인구 감소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시 학생들을 시골 학교로 자유롭게 전입할 수 있도록 했더니 학생 수가 다시 늘어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학교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HCN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농촌마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한때 입학생이 너무 적어 폐교를 걱정했지만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운영으로 사정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올해만 해도 정원보다 입학 희망자가 더 많아 추첨을 했을 정도입니다. 도시에서 시골 학교로 자유롭게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자 학생들이 앞다퉈 찾아오는 학교가 된 겁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학습적인 부분들이 선생님께서 잘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잘 케어해 주셔서 시골 작은 학교는 도시 학교와 비교했을 때 가족적인 분위기는 물론 체험학습의 기회가 많다는 게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승마나 스키 캠프 같은 체험학습을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런 점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북은 지난 2019년부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도입했는데 시골 학교로 유입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 한 해 500명을 넘겼습니다. 정책의 효과를 확인한 교육청은 자유학구제 도입 학교를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내년부터는 도심 지역 학교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구도심과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의 학생 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작은 학교들을 살리는 그런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지역의 전체 학교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내 동지역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확대 시행하려고.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내몰린 작은 학교가 통합구역 조정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딜라이브 TV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생 수 변화입니다. 10년 전 초등학교 입학생은 약 7만 명이었지만 지난해는 6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10년 새 1만 명 규모의 입학생이 줄어들면서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2곳이 통폐합됐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역시 지난해는 51곳이었지만 4년 뒤인 2027년에는 85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의 작년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2030 세대가 많은 서울. 하지만 출산율은 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을까? 전문가는 임신 후에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서울을 떠나는 문제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몰려있는 서울의 특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서울은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구조가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야 되고 사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부모들은 결국은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서울 상황이지 않을까. 진짜 정규 시간 끝나고 집에 최소한 한 7시까지는 돌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서울 상황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여성 황민선 씨. 11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황 씨 역시 결혼 이후 임신을 고민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매일 정시 퇴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근하고 집에 와서 둘이 밥해 먹기도 힘든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애까지 있으면은 걔를 키울 수 있을까? 우리 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서울의 비싼 집값과 물가, 어쩔 수 없는 맞벌이 때문에 늘어나는 사교육비도 고민입니다. 특히 서울은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사교육 이런 거에 치우치게 되고 돈도 경제적으로 많이 들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2023년 서울의 인구 분포도입니다. 그렇다면 20년 뒤엔 어떨까요? 생산하는 인구는 적어지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미국 대학 한 교수는 2300년엔 한국이 사라질 것이라며 인구 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꼽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출산율 감소가 대한민국의 소멸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속에 경기도의 인구는 올해 1,3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복잡한데요. 특히 지역별 학령 인구 편차에 따른 학교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넘쳐나는 신도시는 학교가 턱없이 모자라고 구도심이나 외곽은 학생이 없어 학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BTV 뉴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조립식 건물, 일명 모듈러 교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개교 4년 된 이 학교는 해마다 입학하는 학생 수가 급증해 건물을 증축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모듈러 교실까지 짓게 됐습니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교실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 인구 16만이 입주하는 고덕 신도시에 현재 개교한 초등학교는 이 학교를 포함해 단 2곳뿐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3개 학교는 더 이제 개교할 예정이 있는데요. 3개 학교가 개교를 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입주할 단지가 그 수를 훨씬 더 넘어섭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과밀이 쭉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신도시에서 불과 2km 떨어진 구도심에 위치한 이 초등학교는 교실이 남아돕니다. 90년대에는 전교생이 3,000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였지만 구도심으로 밀려난 뒤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지금은 217명에 불과합니다. 도시가 좀 침체되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도 다른 외부적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동문들도 전과 같이 많이 모이는 계획도 없고 또한 학생 수들도 줄고 있으니 외곽 지역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안성시 일중면에 있는 이 초등학교는 개교 59년 만인 올해 문을 닫고 인근 초등학교로 통폐합됐습니다. 지난해 전교생 수는 28명, 신입생 입학은 없었습니다. 신도시는 아이들이 넘쳐나 학교가 모자란 판국이지만 경기 외곽 지역으로 가면 이렇게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7개 학교가 폐교됐는데요.
수도권으로의 전입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는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학교 양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 학교는 도내 2,468개 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16개에 달합니다. 반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학교는 지난 2011년 44곳에서 10년 만에 73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이 경기도에 가장 많이 집중된 만큼 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도심이나 외곽 지역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도시가 개발될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입 인구를 예상하는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는 학교에 훨씬 더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 맞춤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신도시 쏠림에 대한 교육환경 지원책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소멸 현상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이 시각 전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GTX 신호선 도봉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가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지하화를 성사시킨 뒤 KTX 노선의 동부권 연장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의당 인천시당이 무상 교통정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첫 과제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평택역 광장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명소로 탈바꿈합니다.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구상안을 확정한 평택시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계 박람회 실사단이 방문하지 않는 지역에도 유치 열기는 뜨겁습니다. 부산 서구에서는 유치기원 콘서트가 열렸고 거리마다 주민들이 부산 유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세종시가 노인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인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고 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지역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들의 활발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